부산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저녁 먹으려고 왔어요. 저희 모친 셰프가 자주 오는 곳이라고 해서 와봤고 오늘 마포본가라는데 저녁 먹으러 한번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약간 일정 때문에 있다는 게 여기 오셔서 기다리는 사람. 먼저 여기 온 거야? 아까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낙동강 오리안 신세가 된 줄 알았는데 방건조 해가지고 구워 먹은 거 난 제일 맛있거든. 일정이 있어서 간다고? 네, 갔다가 한테 또 뵙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제 여기 또 만나네. 식사. 고마워. 네, 아쉬웠어? 좀. 여기 뭐 봤는데 여기? 여긴 돼지갈비집이거든요. 이 마포는 서울 마포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맛있어서 마포 돼지갈비 저기 서울에도 있는데 맛있어서 자주 오는 곳인데. 오케이. 예. 이거 일단은 한근 드시면서 추가. 오케이. 그럼 지금 마포 돼지갈비, 양념갈비? 네, 양념갈비밖에 안 팔아요 여기. 예, 그리고 여기 나중에 식사하시다가 나중에 된장찌개 같이 드시면. 오케이. 저희 돼지갈비 일단 한 근만 먼저 주시고요. 대선 소주. 해드릴까요? 네네네. 네네네. 돼지갈비 한 근. 소주? 오케이. 소주. 친구들이랑 오거나 뭐 옛날에 오면은 뭐 둘이서 보통 한 2근 한 사람이 한 근씩 먹고 가고 그랬으니까 많이 먹을. 싸게.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선 하나만 주세요. 대선 하나 드릴까요? 네. 부산 와서 돼지갈비 먹으러 왔다는 사람 없을걸요? 근데 사실 뭐 김재현 셰프님이 오시는 곳을 오는 거고 우리가 막 메뉴를 정하고 부산이니까 막 뭐 국밥을 먹어야 된다, 뭐 회를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대선. 제가 먼저 한잔 드릴게요. 그래. 셰프님. 그래도. 오케이. 대선 처음 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예전에 먹었었어. 부산 오면은 꼭 대선을 시켜주더라고. 전 여기 가게 와가지고 술 마시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밥만 먹었어요. 그래? 네, 진짜 식사. 대선 맛만 보자 한번. 근데 조금 달아. 딴 거 보자. 부산에 오면은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회 이런 거 말고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나 또? 이런. 항상 찾으시는 게 돼지국밥, 밀면. 가게마다 색깔이 다 달라서 개인의 좀 기호가 그럼 달라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야? 저는 좀 맑은 거. 맑은 거 좋아해. 맑은 거. 근데 뽀얀 국물이 많잖아요, 보통은 돼지국밥은. 근데 저는 엄청 맑은 돼지곰탕 같은 느낌의 국밥. 그거 좋아해. 네. 맑은 거. 나는 약간 좀 녹진한 스타일을 좋아해. 뽀양한 스타일. 뽀양한 스타일 좋아해. 지방이 아예 물에 섞여가지고 그냥 끈적끈적한 거. 그런 거 좋아해. 부산은 좀 특이한 국밥집도 많아요. 막 국밥 안에다가 이제 부산 쌈장 많으니까 쌈장을 넣어준다든지. 미리? 네. 그럼 색깔이 벌써 노랗게 돼 있거든.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섞으면 조금 맵싹한 맛도 있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색깔인데 다른 국밥 한 10번 먹으면 그런 국밥 한 번쯤 또 먹고 싶은 느낌? 네, 한 번씩 또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 불러드릴게요. 네. 이나간 거 아니었어요. 이나가지고 양념갈비를 초벌도 아니고 바로 숯에다가 그냥. 네.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은데 잘 구우시죠. 왜냐면 자칫하면 타버리잖아요. 이게 양념 때문에.
근데 보기에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게 약간 좀 달달해 보이긴 한다. 이게. 네. 보통 이런 돼지갈비집 하는 데가 생갈비도 같이 하는데 그죠? 네. 여기는 내가 그래서 본 건데 여기는 이것만. 네, 진짜 양념 돼지갈비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먹자. 셰프님 부산 어떠신 것 같아요? 부산이 아직까지 좀 어색해. 부산을 더 알려면은 더 많은 곳을 가보고서는 많은 사람 얘기해보고 만나보고 이런 건데 내가 그런 걸 많이 못했어. 근데 약간 국밥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 되게 좋았어. 나는. 근데 그런 거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계속 궁금하고 뭐가 더 있을까, 그리고 뭐 내가 모르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다음에 오시면 제가 국밥집을 한번 모시고 가요. 국밥집 투어? 네, 국밥 투어를 한번. 진짜 이건 내가 봤을 때 한 3, 4일 해도 뭐 안 끝날 만한. 그래서 더 많이 와봐야 되는 도시인 것 같아. 네네. 이렇게 놓으면 이제 거기다 안 빠지고 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전한 지 얼마나 됐지?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이전했으니까 이제 한 6, 7개월, 6개월 이제 7개월 넘어가. 팔레트 하면서 제일 잘한 게 이전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 예. 팔레트 뜻이 뭐야? 이거 이름 지은 것도 되게 웃겨요. 그때 이제 호주에 있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레스토랑을 이제 오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름을 정했냐 그러길래 이름을 못 정했다. 걔가 갑자기 연락 왔고 야 팔레트 어떠냐 이러더라고. 처음에 저는 미술할 때 그 팔레트인 줄 알고 팔레트가 도대체 뭔데 그랬는데 그 혀 이런 얘기 있잖아. 혀 아니면 뭐 미각. 예.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하면 아, 혀가 살아있네 약간 이런 말이 있어. 부산말로 하면. 제가 일을 할 때 배울 때 항상 이제 뭐 너는 좋은 팔레트를 가진 셰프인 것 같다. 열심히 해라 약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혀 맛있는 걸 뭐 알아보는 미각. 예, 뭐 미각. 예. 중요하지, 팔레트. 그러면 그 팔레트에서는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이야?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제일 중점이 크고 재료는 한국 제철 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 네. 그걸 양식으로 풀어야 된다. 네. 양식으로 풀어내지만은 거기서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레스토랑인 것 같아요. 저는 제철 식재료 이용해서. 예. 근데 그게 팔렛을 안 가본 사람한테는 가장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긴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요리를 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한동안 있었었는데 뭐 토마토라는 재료가 있어. 이탈리안식으로는 뭐 파스타를 만들 수 있고 토마토로 카프리체를 만들 수 있고. 예. 근데 뭐 본인만의 스타일로 하는 때는 뭐 어떻게 저 만약에 토마토로 예를 들자면 당연히 그런 대표적인 음식들이 그렇게 토마토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저는 그냥 토마토를 세미드라이 시켜서 다른 수박이랑 뭐 바질이랑 이용해서 타르타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근데 그게 뭐 기존에 있던 저희가 알고 있는 이름의 뭐 파스타라든지 카프레제처럼 이름이 있는 음식은 아닌 거잖아요. 네. 본인만의 해석이 네, 그냥 난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재밌고 맛있을 것 같다? 라는 거에 있어서 계속 시도를 해보고 맛있게 만들어보고 손님들한테 냈을 때 그 반응이 좋았을 때 그게 제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 레스토랑들이 가진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냥 진짜로 한 전 세계에 있는 100만 가지 사진을 놔둬도 여기는 무슨 음식이야 라고 딱 집을 수 있는 것만의 그런 게 아이덴티티? 전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그걸 계속 만들어 가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예. 아무리 사람들이 이게 애매하다, 뭐 나 입맛에 안 맞는다, 뭐 비판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시도하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거야. 시도하는 사람이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부터 나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 왜냐면은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만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하고 있어. 셰프님 고향이 어디세요? 원래 서울이.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서 식당을 하는 게 꿈이라기보다 그냥 뭐 당연했어.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웠어. 네. 그러면 본인은 부산은 왜 온 거야 사실? 저도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철새가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무의식 중에 보강돼 있는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 홈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가 살았던 터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타지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익숙한 곳으로 빨리 가고 싶다. 그곳에 먹이가 없더라도 집으로 가는 거야. 먹이야 내가 사냥하면 된다. 찾아서. 부산 사람들은 이런 뭐 서구적인 스타일의 음식들을 뭐 잘 받아들이는 편이야? 아니면 좀 아직까지도? 제가 처음 팔레트 운영할 때 6년 전에 2019년도 때 열었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전 아직도 못 잊는 게 저희 팔레트 매장의 첫 손님. 아마 셰프님도 가게의 첫 손님은 아마 계속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임팩트가 너무 세요. 처음에는 직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사장님을 나오라고 합니다. 첫 손님이었는데. 첫 손님이? 네, 첫 손님. 열정할 첫 손님. 인사를 드리고 혹시 불편한 게 있으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이 사장이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음식을 밥상에서 상에서 테이블에서 던져버렸어요. 진짜? 네, 진짜요. 먹다가 접시를 들어서 던져버렸어? 먹지도 않고 나오자 이게 무슨 음식이냐 던져버려. 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왜 그랬대? 저희가 당근을 한번 이렇게 오븐에서 쿠킹한 다음에 마지막에 charcoal에서 구워서 주는데 당근이 이렇게 미니 당근이 쭉 내려가다 보면 끝쪽에 이제 뭐 실 이렇게 좀 얇아지는 부분은 살짝 이렇게 차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살짝 그을린. 그 자기는 이게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던져버렸어. 탔다. 그거 타도 되는데 좀. 저는 탄 게 불편하시면 새로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필요 없다 그러시더니 그냥 나가셔서 그냥 돈도 안 받을. 르손님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이게 세가지고. 그런 손님들이 오래 남지. 근데 처음에 열었을 때 그랬던 분위기가 코로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가게도 생기고 저런 가게도 생기고 손님들이 이제 선택권이 많아졌잖아요. 부산에서도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 예. 특히 미슐린도 되게 큰 것 같아요. 한번 들어오고 한 번 또 스텝업 하는 느낌? 부산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됐어. 그러니까 서울이 아마 한 10년 전에 겪었던 그런 고충? 10년, 한 15년 전에 겪었던 고충을 부산이 똑같이 이거 스텝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도 지금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미식으로서는 좋은 도시가 되었잖아요.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서열에 들어가면 되고 있지 우리도. 부산도 이제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좋은 셰프들도 많이 모이고. 목표가 있다면 뭐 부산을 대표하는 식당? 뭐 그런 소박한 욕심은 있죠. 제가 잘 해서. 그거는 소박한 게 아니고 약간 나는 많은 셰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이환경, 저환경 뭐 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좀 오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여기서도 살 수 있다. 그 마인드셋이. 만족이 안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만족 자체가 100% 될 수 없는 직업.
만족을 하는 순간 하는 순간 끝나는 지금. 아, 그렇게 말하니까 좀 슬프다. 그죠. 저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다른 건 있어도 틀린 건 없으니까. There's a new air around me. The waves crash onto my feet. Breathing in my surroundings. 나 처음에 그 한국으로 왔을 때 솔직히 제일 어려웠던 게 믿지 못하겠지만 그 한국말이었어. 손님들과의 소통도 안 되고 막 언어적인 것도 있고 그때 내가 내가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소통을 잘하고 잘 풀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약간 이렇게 유튜브도 찍는 말 잘하는 셰프 뭐 내 생각에는 말을 좀 어떨 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김 셰프도 부산에서 돌아와서 뭔가 컬처 샥 그리고 플러스 누가 좀 이거는 진짜 어려웠다 뭐 이런 거.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지만 재료. 이 결국에는 유통 시스템에 의해서 부산 쪽보다는 서울에서 뭔가를 아니면 경기도 다른 지방에서 산지에서 직접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서울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뭐 인력 구하는 문제도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는 인력이랑 재료. 인력이랑 재료. 사실 모든 요리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그렇죠. 그냥 어딜 가나 똑같은 문제들이 요리사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것도 끝이 없는 맞아요. 끝이 없는 그거잖아요. 약간 뭐 이게 뭐 여기서가 아니고 많은 대로 끝이 없는. 여기서 만약 100가지 재료를 새로운 재료를 보한테 줘. 근데 한 1년 후에는 똑같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더 많은 요리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만족을 못 할 거야. 근데 그게 나는 되게 자연스럽다 생각해. 이게 셰프님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계속 요리하시다가 한국 들어왔다 아마 그 부분이 저는 아마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하나도 여기서는 못 구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나는 그 재료가 없고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할 수 있어야지만 그렇죠. 우리의 이 환경을 잘 사용하는 걸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못되고 잘 된 거보다 좀 어느 순간 메뉴들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 최상급을 찾아서 그걸 좀 다양하게 풀어보자는 것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좀 하는 것도 답 중에 하나지 않나 싶어. 요리 너무 어려워요. 요리? 재밌는데 어려운 거. 어려워서 좀 재밌는 것 같은 느낌. 쉬웠으면 다 할게.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진짜 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난 죽어야 되면 주방에서 일하다 죽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해요, 진짜로. 그게 그만큼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걸 한번 쏟아 부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 마인드셋이 멀리 가는 거야. 왜냐면 저는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죽자 살자 해도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땐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늦게 시작했다는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 또 좀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뭐 집안의 그런 이제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어렵게 해외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에서 이제 치열하게 뭔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가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를, 내 자신이. 나는 쉬는 날에도 일해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되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옆에서 되게 저보고 좀 불쌍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요리 말고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자꾸 저거를 갖다가 너무 잡고서 못 놓고 저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생각은 저는 아직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지. 그니까요. 그냥 뭐 설렁설렁해서 잘 될 것 같으면은 지금도 당연히 설렁설렁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걸 갖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해도 안 되는데. 그냥 지혜롭게 가면 되지. 배우면서 우리 뭐 다 모르잖아.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시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끝난 거고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다른 길 없고 앞으로 가야 된다. 100% 공감. 맞죠? 네. 그런 건 있네. 뭐 그러면 너 된장찌개 뭐 먹을까? 아니면 네, 된장찌개 하나. 당근만 더 달랄까요? 그래 그래 네. 먹자. 된장찌개 같이 먹고. 네. 저희 당근이랑 된장찌개 하나랑 공깃밥 2개만 부탁드릴게요. 된장찌개 가격 봤어? 저런 데가 없죠. 2,500원이야. 된장찌개 가격이 2,500원이야. 여기 된장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겉에 뜨거우니까 조심해 주세요. 네. 모수도 이노베이티브로 들어가 있었죠. 이노베이티브. 네. 아, 근데 지금은 뭐 안 들어가 있어. 금방 들어갈 거잖아요, 올해. 근데 저는 셰프님 그런 이제 그 프레셔 아닌 프레셔도 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스타 받고 나서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좀 책임감? 그거는 노스타 때도 있었어. 그쵸. 스타로 시작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근데 노스타일 때부터 3스타 때까지 뭐 기준을 바꾼 적이 없어. 예전에 많았던 것 같은데 나는. 암묵적으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고 그것에 못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뭔지 알고 있어. 그거를 고치려는 노력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뭐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지금 당장 못하는 것도 있고 결국은 가는 길에서 끝을 봤을 때는 마음은 생각은 도달해 있어. 그걸 계속 간다고 생각해. 스타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내 타이틀에 따라오지만 스타를 위한다기보다 이 외식업과 내가 몸담은 이 업과 직원들과 우리 모수라는 브랜드와 그거를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과 이게 먼저야 나는. 그게 그 다음에 미슐린 스타가 따라오고 그 스타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또 하고 뭐 이 도시, 이 나라 셰프님들 외식업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준다면은 땡큐고. 근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하진 않아. 그냥 단순하게 오늘 하루 좋은 음식 만들고 맛있게 만들자라는 걸 집중해서 하는데 또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이것도 그런 문화를 내가 만들어야지. 이 새로운 곳에서도. 저번에 했으니까 우리 당연히 될 거야라는 바보 같은 생각은 그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항상 뭔가 불안해가지고 올해도 너무 불안했고. 근데 그게 웬스타를 바꾸나 이러면은 당연히 부담이 돼. 되게 불안.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나야 돼. 어떤 것들은 바로바로 너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약인 거에 있어.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정리가 되고 그럼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뭔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옥 갔다 천당 온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그걸 못 받았으면은 결과적으로 무조건 레스토랑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운이 좋아서 받은 것 같은데 되게 기분이 되게 좀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때 저는 진짜로. 왜냐면 거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왔었죠 그때. 네.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는 다시 이거 유지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기쁜 마음. 오, 약간 살았다. 그치. 이런 게 살았다. 휴 살았다. 하나 유지했으니까 살았다. 약간 이런 느낌. 셰프님 3스타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내가 모수를 처음 오픈할 때 목표가 2스타였어. 오픈할 때 여기 서울에다가 2스타고 3스타는 생각지도 않았고 1스타 받았을 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지만 약간 할 일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선 2스타 받고서는 유지를 계속 하면서 그냥 우리는 우리 일 할 일 잘하고 있고 괜찮아라고 하는데 사람인지라 또 나도 되게 도전 정신이 강하니까 3스타를 도전한다기보다 우리가 혹시나마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기준을 계속 보강해 가면서 가져가다 보니까 받았고
받았을 때는 동공지진이고 그냥 머릿속에서 약간 내가 셰프로서 살아오면서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딱 왔을 때는 약간 너무 그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는데 솔직히 그 다음 날부터는 약간 잊고서는 그냥 똑같은 그냥 난 가야지 이렇게 갔고 뭐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것도 좀 달라지고 뭐 했지만 뭐 그건 그렇게 나한테 또 그건 없었어. 근데 되게 너무 행복했고 그랬던 것 같아. 이 얘기 안 했었나 내가 이런 얘기들? 저희 거에서는 물 좀 줘야 돼. 눈물 좀 흘리자. 제가 셰프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만났던 곳이 미역농장이라고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모수팀에서 한 5명, 그 다음에 제컴팀에서 저희가 한 5명 이렇게 가서 같이 이렇게 농장에서 만났었는데 제가 같이 갔던 직원들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좀 들으면 조금 살짝 소름 돋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는지 볼래? 난 저 셰프님이 또 왔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아 진짜요. 진짜로. 농담 안 하고요. 아유 또 이렇게. 제가 모든 셰프님들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냥 프로파일만 봤을 때 저 셰프님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을 때 그게 3스타가 나와버리니까 저는 되게 기분 좋았어. 내가 그런 존재였나 그때?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당시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안성재 셰프님이랑 이충우 셰프님이랑 막 그렇게 교류가 많거나 엄청 친한 사이는 또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니요.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 이제 같이 많이 친해지시고. 왜냐면 내가 그때는 아예 외부 활동을 안 하셨던 시기였던 교류 거. 같은 걸 되게 싫어해. 네, 맞아요. 되게 싫어했어. 그냥 교류? 약간 내가 할 일 시간도 없는데 교류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말 하고 어디 나가면은 모임 나가면 끌려 나갔었어. 그 소수의 어떤 친한 친구들한테. 그래서 근데 이게 교류도 필요하더라고. 그냥 서로 정보가 돌아야 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이 업 자체가 살아나려면은 막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좋은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말하는 게 약간 우리는 같이 가야 돼, 같이 커야 된다. 선한 영향이 서로에게 전달이 되고 방향이 달라도 다 그냥 같이 간다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될 때가 있잖아, 사실. 그렇죠. 그런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생각도 한동안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그 생존하는 게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식당을 바로 열고서는. 근데 그걸 한국 분들의 정일 수도 있고 커뮤니티에 대한 같이 뭉치자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 내가. 그래서 되게 고마운 친구들도 많이 있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왔고 사실. 그들이 여기 출연하기 전까지는 이름은 언급을 안 하겠어. 근데 그들이 있어. 들었지? 요리사라는 직업이 정말 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직업인데 그 직업을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근무 시간이 길다, 내가 못 쉰다, 워라밸이 어쩌다 그런 얘기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 네, 맞죠. 근데 남들 밥 먹을 때 밥 해줘야 되고 남들 쉴 때 일해야 되는 사람이 저희 직업인 건데 결국에는 저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손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시간인데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할 수 있을까 저희가? 근데 옳고 그름보다 다 개개인의 초이스인 것 같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나는 멋진 셰프가 될 거야 라는 초이스가 있어. 그러면 워라밸에 대한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맞잖아.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워라밸에 있을까? 워라밸이 있다는 게 저는 웃긴 것 같은데요. 없어.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이든 하면서 난 워라밸을 지키면서 할 거야는 가게를 말아 먹어야지라는 생각 똑같 동일한 얘기야.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전문직으로서도 그거랑 거의 맞다는 거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규칙이 딱 정해져 있고 워킹 라이프 밸런스를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이 거기서 가서 그걸 중요시하는 만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절대 아닌 거지. 맞죠. 셰프는 다 될 수가 없고 뭐 전문 농구 선수는 다 될 수가 없고 초이스예요. 우리의 초이스.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요리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젊은 요리사들은 결국엔 다 파인다이닝 저희 매장에 오는 친구들이 거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아니면 힘든 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얘기도 하고 저도 거기 돼서 불편한 점은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이제 사장으로서. 시간이 좀 걸려. 어쩌면은 이번에 이 영상을 보시고서도 본인과 같이 일하는 분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의 메시지를 더 강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제일 먼저 하고 싶고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우리가 팀으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 알지? 조금 이제 이 친구들한테 잔소리 한다기보다는 계속 조금 더 마인드셋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왜냐면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친구들 같으면은 뭐 얘기도 하기 아니면 상관없는데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마인드만 조금만 더 잡고 본인들이 조금만 더 하면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쉬움에 그치. 네. 더 잘 됐으면 마음에. 네. 그래. 뭐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본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보다 이제 레스토랑이 잘 되고 직원들도 다 더 잘하고 손님들도 만족하고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는 것 같고. 그럼 어떤 부산의 미식 시장을 꿈꿔 본인은? 미식이랑 관광이랑 같이 뭔가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정말 커요. 도시에 대한 네. 애정을 네. 가지고. 저는 부산이라는 도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나고 자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도시가 좀 좋아요. 정말 좋은 셰프들, 훌륭한 셰프들 부산 지역 자체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셰프들이 가진 그 문화라든지 이게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외식 문화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생각이 깊네. 생각이 깊고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해. 네. 나도 셰프로서 서울의 미식 발전, 외식업에 대한 발전 이런 걸 많이 고민하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따라가기도 한 셰프로서 부산에도 본인 같은 셰프님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활발하게, 더 활기찬 부산 미식 시장이 되길 바래.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새로 이전한 거 축하하고. 아, 감사합니다. 좀 부산. 이전한 거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부산 화이팅. 파이팅입니다.